거의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진 강원 산불. 일단 큰 불이 잡히면서 고비는 넘겼습니다. 오후 들며 강풍은 약해졌지만 앞으로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경계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전문가 모시고 이번 산불 원인과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그리고 기상팀 정혜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산림청에서는 최악은 아니라고 하는데 또 지금 아직 불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최악 수준의 산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커졌습니까? 일단 저는 한 두 가지 요인으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가장 먼저는 일단 계절적인 요인인데 우리나라 그 통계를 보면 4월이 그 습도가 가장 낮아요. 건조하다는 얘기고 예. 네. 바람은 또 가장 강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아직 이 싹 같은 거나 풀이 나오지 않아서 낙엽이라든가 이런 불쏘시가 될 만한 것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건들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 조건이 더욱더 좀 강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강릉이라든가 동해안 지역이 올해 1월서부터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이 평년에 40%가 안 됩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기상학적으로 평년보다 70% 이하일 경우 가물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훨씬 적게 비가 내렸고 거기다 또 눈이 내리질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게 사실 깊은 산은 눈이 좀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눈도 전혀 없었고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일단 굉장히 가물었다는 것 이런 것 외에 기압계 독특한 기압계가 만들어졌고 네. 이것이 아까 그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양간지풍이라는 독특한 지형적 영향까지 더해진 것이 원인이라고 보는데 예. 실제로 이제 남고북저형의 기압 배치에서 이제 대개 이제 강풍이 불게 되는데 꼭 남고북저형이라고 강풍이 불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일단 기압 그 등압선이 굉장히 조밀해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주 조밀했어요. 네. 굉장히 조밀해서 일단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가 되면은 서풍이 됩니다. 남서풍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는데 이게 태백산맥을 넘어가게 되면은 거의 직각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럼 태백산맥 북쪽 그 정상 위쪽으로는 역전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역전층이 그러니까 땅보다 대기 중에 온도가 높은 거죠. 네. 그러면 이 공기들은 그 역전층을 못 뚫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역전층이 형성된 것과 산 정상 사이로 많은 공기가 넘어가려다 보니까 이 공기 압축이 돼요. 병목 같은 건가요? 우리 비료누이 정리 같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공기가 아주 굉장히 그 풍속이 증가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 공기는 또 특성이 뭐가 있냐면 일단 습도가 매우 낮아져요. 건조해져요. 네. 거기다 기온은 상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불이 날 수 있는 강풍에다가 일단 건조해 있던 데다가 더 건조해지는 거거든요. 네. 공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약간의 불씨만 있으면 그대로 대형 산불이 되는 것이고 바람이 강하다 보니까 이 산불은 진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던 것이죠.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이번엔 결합되면서 동해안의 대형 산불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했던 건가요? 네, 일단 어제부터 오늘까지 동해안 쪽을 중심으로 이 순간 최대 풍속의 경우 초속 30m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기록을 관측을 해봤는데 순간 최대 풍속을 기준으로 해서 미시령에서 초속 35.6m의 강풍이 몰아쳤고요. 네. 또 강릉 옥계 지역에서 22m, 속초에서도 16.9m의 강한 바람이 관측이 됐습니다. 이 초속 30m 정도면 거의 시속 100km에 해당할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예. 이 같은 강풍의 위력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예. 보통 초속 15m 이상이면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간판이 떨어지고 기왓장이 날아가는 정도입니다. 초속 20m 이상이면 사람이 서 있기가 힘들어지고요. 네. 작은 나무가 이제 꺾이거나 하는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어제 미시령에서 기록된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의 경우는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신호등이나 전신주가 쓰러질 정도의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강풍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바람이 강할 때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산불 확산 속도의 경우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보다 5배 이상 이제 더 빨라지고요. 네. 그리고 작은 불티가 이제 단번에 2km 이상 멀리 날아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다행히 한반도 주변의 기압기가 좀 안정을 되찾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부터는 바람이 약해졌습니다. 정오부터 내륙의 강풍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영동 지역의 강풍 경보는 주의보로 지금 한 단계 약화된 상황입니다. 네, 영동 지역은 여전히 강풍주의보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렇게 영동 지역의 바람 세기가 빨라진 것은 강해진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북쪽에 있는 고기압과 남쪽에 있는 고기압과 고기압과 북쪽에 있는 저기압 사이에 그 간극이 굉장히 좁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등압선 간격이 좁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바람이 강해지는 것이고요. 네. 강해진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가속이 돼 버린 거죠. 예. 네. 그러면 지금은 바람이 좀 잦아졌다는 거는 이 기압과 기압 사이가 좀 벌어졌다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압 경도력이 많이 약해졌고요. 그러니까 예. 등압선 간격이 좀 이제 소해진 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 북쪽에 있던 저기압이 좀 약간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바람이 강했던 어제와 오늘 오전 같은 경우는 주로 남서풍이 강하게 불었는데 네. 예. 지금은 이제 거의 고성 북쪽으로는 다 북서풍으로 바뀌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북쪽 기류로 바뀌다 보니까 일단 그 해안 쪽에 있는 뭐 주의보는 이제 해제가 됐고요. 산악 쪽으로만 주의보가 남았는데 그렇더라도 일단 이 봄철에는 오후가 돼서 기온이 올라가면 바람은 좀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현격하게 줄어들지는 않고요. 네. 지금도 뭐 일단 기상청 예상은 오후에도 산악 쪽으로는 이제 초속 한 20m 정도, 네. 평균 한 10m 정도 불 것이다. 사실 그 정도면은 저희들이 이제 바람 예보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강한 바람으로 보거든요. 아직은. 네. 보통 태풍급 바람이라고 하면 초속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태풍급 우리가 17m, 초속 17m 이상을 태풍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제같이 미시령에 뭐 35m가 넘고 해안 지역에 25m가 넘었다는 건 태풍보다 거의 2배 정도 가까운 아주 강풍이 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지금 조금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태풍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뭐 지금 강원 산악 지역은 태풍급 바람이 불 거를 현재 예상을 하니까 주의보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평지는 그거보다 약간 약하다고 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양간 지풍이라는 그 강원도 지역의 특수한 바람, 그다음에 아까 이제 산맥을 넘어가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그러니까 일종의 팬 현상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가뭄 등이 겹쳐서 이런 불이 일어난 건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역대 좀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대형 산불이 모두 이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1996년 고성 산불, 또 2000년 동해안 산불, 그리고 천년고철 낙산사가 소실됐던 2005년 양양 산불 모두 이런 이 양간 지풍이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습니다. 네. 네, 특히 2000년 동해안 산불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불 피해 면적 기록을 낸 바 있는데요. 당시 기록된 순간 최대 풍속이 23.7m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보다는 기록된 풍속만 보면은 조금 낮은 수준이죠. 이 동해안 산불 발생 시기는 모두 4월이었는데요. 앞서 예. 이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4월은 1년 중 가장 좀 건조하고요. 또 바람도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이 동해안 지역은 특히나 이 지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국지적 강풍이 좀 집중되는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예. 지금 화면에 보면은 과거 산불 당시에 불이 바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신데요. 2005년 양양 산불은 2000년 동해안 산불에 비해서는 바람이 좀 더 셌던 것 같고요. 어제 오늘은 저거보다도 더 강하게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바람이 이제 낮에는 좀 이제 잦아졌는데 밤에도 잦아질까요? 더? 일단 저 어제 같은 기압계는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압계가 좀 소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오늘 밤부터는 오늘 낮보다는 오히려 좀 풍속은 줄어들 것으로. 아, 밤에도요? 네. 네. 어차피 이제 우리 봄철 특성은 낮보다는 밤이 풍속이 좀 줄어듭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요인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기압계 자체가 조금씩 좀 소해지고 있거든요. 멀어지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등압선 간격이 그렇게 네. 되면은 바람은 저 밤에 들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약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도 순간적인 돌풍이 불 가능성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순간 가스든가 순간 최대 풍속이라는 것인데 그거는 평균 풍속보다 한 30% 이상 더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개 이 실제로 이 산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순간 풍속입니다. 네. 순간 최대 풍속이 불 때 그때 불길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은 뭐 아직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바람이 진정되면은 아무래도 진화 작업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서 진화하는 그 소방관들 입장에서 보면 위험성은 여전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일단 어제같이 저 방향이 계속 한 방향 남서풍만 쭉 불면은 저 어제 같은 경우 발원지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바람을 타고 그대로 그 능선을 타고선 네. 쭉 그냥 옮겨왔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바람이 약해지면은 바람보다 오히려 이 자체 불길이 가지는 힘이 더 커지는 경우죠. 그러면 이 불길이라는 것은 일단 꺼진 불은 아닙니다. 불길이 산불이 있을 때인데 바람이 좀 더 약해지면
불길 주변으로 해갖고 바람들이 불어 들어가는 형태가 생기거든요. 일종의 이제 우리가 말하면 적약 같은 게 생기는 것인데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순간순간 굉장히 변화의 폭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해서 산불이 이렇게 갈 거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돌아서 우리 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 동해안 산불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소방관들은 이제는 바람이 바뀌어갖고 남쪽으로 간다 판단했는데 바로 다시 돌아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소방관들이 이번에 중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방관들이 오히려 갇혀갖고 다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만큼 사실 주풍이 불 때는 오히려 예측하기가 쉬운데 강한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좀 약해질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현장에서 특별히 각별하게 그 안전에 유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비가 좀 시원하게 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비 예보가 좀 나와 있습니까? 네, 일단 주말인 내일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에 단비 예보가 나와 있긴 한데 네. 비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5에서 10mm 정도여서 이 건조함을 완전히 좀 해소하는 데는 좀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 메마른 영동 지역의 경우는 완전한 해가를 좀 기대하기는 힘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다음 주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후에는 다시 또 맑고 또 기온이 좀 오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건조함이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이제 산림청에서는 다음 주까지도 이 산불에 대해서는 매우 위험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비가 안 오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많이 오지는 않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참 뭐 내일까지 뭐 당연히 오늘 안에 다 완전 진화를 하면 좋겠고요. 늦어도 내일까지 비 오는 중에는 완전한 진화가 돼야 추후에 다시 잔불이 살아나는 일이 없겠습니다. 네. 자, 지금 대기질이 보니까 또 탁해요. 그러면 이게 워낙 큰 지역에서 일어난 산불이기 때문에 대기질을 더 악화시키지는 않을까? 미세먼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대형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그 많은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그 연기, 네. 저희들은 이걸 생물성 연소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생물성 연소. 연소, 네, 초미세먼지를 갖다 아주 많이 만들어내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측정은 안 됐지만 그쪽으로 이제 국가 그 대기관 측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심했을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강에 굉장히 나빴을 것으로 보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불이 타는 와중에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 불이 끄면서 잔불을 정리할 때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물하고 섞이면서 네. 네. 특히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분은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물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 주민들의 좀 건강이 좀 우려가 되고요. 일단 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사실은 산불 때문에 이슈는 안 됐지만 황사가 지금 좀 강한 편입니다. 네. 서쪽으로는 아주 매우 나쁨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황사하고 맞물리면서 이쪽 지역도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나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최근 뭐 유난히 산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게 뭐였나요? 네, 역시 좀 입산자 실화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대형 산불 중에서 입산자 실화 부분이 40% 정도였고요. 그 논밭두렁과 그 쓰레기 소각 부분이 12%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분을 합치면 절반 가량이 넘는 수준이죠. 네. 농가에서 쉽게 좀 생각을 하고 피운 이 작은 불씨가 강한 바람에 날려서 이 돌이킬 수 없는 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건데요. 4월은 바람이 강한 시기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1년 중 가장 건조한 시기입니다. 특히 네. 이번 주말이 또 한식이 껴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월 중에 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한식이 좀 걱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산불 일어나기 전에 저희도 이제 기상 예보를 했습니다마는 산불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기상청에서 산불 경보 뭐 이런 게 있나요? 이게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건 아니고 네. 산림청에서 지금 산림청에서. 발령하는 겁니다. 기준이 네. 어떻게 됩니까? 일단 산불 경보는 이 4단계로 나뉘는데 네.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나뉘고 있습니다. 예. 이 어제부터 이제 산불이 확대가 되면서 심각 단계로 지금 격상이 된 상태고 네. 아직까지는 이 심각 단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강풍과 습도에 의해서 이 기준이 달라지는데 네. 이 산불 위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산불 가능성,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위험한가라는 걸 나타내게 되는 건데 66 이상이 되면 이 높음 수준을
나타내게 돼요. 네. 그런데 이 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의 70% 이상일 때 경계가 발령이 되고요. 그리고 이 지수가 86 이상이면 매우 높은 단계 수준을 나타내거든요. 네. 그런데 이 86 이상인 지역의 70% 이상이거나 이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어제같이 이제 매우 위험한 수준에 달했을 때는 이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하고 이 총력 대응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산불이 뭐 재난 상황으로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반복되지 않으려면 향후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산불 예측 시스템이 좀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산불 위험성이 너무 높다, 매우 심각하다.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정부로부터 지자체라든가 국민들까지 이제 거기에 대비를 하게 되는데, 실제 이번에 동해안 대형 산불 같은 경우는 사전 이런 노티스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불이 붙고 나는 어제 저녁 정도에 가서 매우 심각한 상태로 올렸거든요. 네. 이제 저는 어쨌든 이거는 뭐 산림청의 어떤 위험 지수라든가 이런 걸 해가 분석을 해서 했던 것이라고는 보지만, 사실 이 YTN에서 어제 그저께 이미 동해안의 대형 산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사실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네네. 센터장님께서 네네. 인터뷰를 그래서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께는 그 정도도 안 됐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도 실제로 산불이 불 있고 나서 격상을 시켰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꼭 어떤 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대비를 할 수 있는 타임을 좀 주는 것이 좋다. 네. 대비를 할 수 있게 하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전신주가 단락되면서 일어난 사고다. 이거는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난 사고거든요. 네. 사실 전신주에서 그런 불이 나는. 유형이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미리 심각 경보가 발령된다면 한전 같은 데서 미리 전신주를 다 볼 테고요. 개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불이 붙어서 들어와서 그 불을 끄는 것보다 미리 집이라든가 이런 주변에다 물을 뿌려놓으면 10분의 1밖에 물이 안 들어요. 굉장히 대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도 대비할 수 있게 해주고, 예. 그다음에 정책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뭐 이런 또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 개인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워닝을 좀 국민들이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바꾸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산림청에서 그 산불 경계는 발령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단계가 좀 부족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